안녕하세요. 행복주부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점이랑 알게 된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캠핑을 해왔어요. 텐트로 1년 동안 캠핑을 다니다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폴딩 트레일러를 사서 3년 정도 캠핑을 했고요. 후에 카라반 400급을 사서 약 4년을 다녔습니다. 약 8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점점 캠핑장 예약도 어려워지고 특히 카라반이 예약이 더 어렵고 안 받아주는 곳도 엄청 많아졌어요. 결론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땅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땅을 몇 달 동안 여러 군데 다녀보고 나름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다녀보니까 싸고 좋은 땅은 없더라고요. 땅이 저렴하며 모양이 이상하거나 너무 외지거나 너무 지방이거나 맹지이거나 뷰 좋고 땅 모양이 예쁘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보다 겁도 좀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 단지형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땅이 저희는 농사 목적이 아니라 캠핑 목적이었다 보니 50평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경기도 쪽에 캠핑장처럼 꾸며놓고 분할해서 파는 곳이 있어서 가서 보고 계약을 했는데요. 진행이 너무 늦어서 결국 취소하고 환불받아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공사 중인 땅을 계약하신다면 계약서에 별도로 환불 규정을 넣어달라고 꼭 하세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저희는 계약할 때 적어놔서 쉽게 환불받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50평은 좀 작더라고요. 취소돼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땅은 저희 집에서 2시간 30분 거리고요. 농막, 하우스, 텃밭, 수도, 전기 모두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완벽하게 모두 만들어진 땅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이 땅도 유튜브 보고 가서 보고 선택한 건데요. 영상 보고 반해서 갔는데 딱 저희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땅이더라고요. 토지 구입 시 농지 원부, 농막 신고, 등기 처리, 대출, 전기, 수도 신청들이 있는데요. 대출과 등기 업무 빼고는 나머지는 부동산 사장님과 토지 판매자분이 대리인으로 직접 가셔서 신청해 주셨어요. 농막 신고나 농지원부 신고 같은 건 부동산이나 판매자한테 대리 신청해달라고 해보세요. 외지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이 신고하면 훨씬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건 팁이에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업을 하신 분인지도 중요하더라고요. 수도 전기는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기초공사는 다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해야 연결이 되어 전기는 3주 정도 걸렸고요. 수도는 2달 넘게 걸렸어요. 만약 땅을 사서 저희가 이것저것 다 했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땅을 저렴하게 산 후에 흙 사고 토목공사하고 전기 수도공사하고 농막 사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금액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즐기신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공사를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용, 시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땅을 보실 때 전기, 수도가 제일 문제인데요. 전기는 신청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문제는 수도입니다. 수도가 없다면 보통 지하수를 파는데요. 기존 지하수가 있는 곳이라면 땅 주인과 거래하실 때 꼭 지하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셔서 지하수 소유권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따로 지하수를 파야 한다면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땅 밑에 물길이 있으면 괜찮지만 다른 땅을 거쳐서 파야 한다면 그쪽 땅 주인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만약 파는 구간이 길어진다면 금액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지하수는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해야 하고 지하수마다 틀리지만 물이 고갈될 수도 있고 함께 쓰는 지하수일 경우 한쪽에서 너무 많이 물을 써버리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지하수가 복잡해요. 될 수 있으면 수도공사가 가능한 곳으로 선택을 추천합니다.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송전탑, 축사, 무덤 등이 있는데요. 저희 땅은
이 세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한 이유는 한전에서 송전탑 거리를 재서 전자파 수치를 확인했고요. 축사는 소 축사만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돼지나 닭 같은 경우 악취가 아주 멀리 퍼지지만 소 축사는 바로 앞에 문 열고 맞지 않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한여름 더울 때 대놓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무덤은 솔직히 땅 볼 때 못 봤는데 건너편 그 산에서 추석 때 어떤 분이 하루 종일 벌초를 하셨는데 무덤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땅 보러 왔을 때 봤어도 매입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혐오시설이 전혀 없다면 훨씬 좋았겠죠? 토지의 지목이 전 밭이면 농막을 놓을 수 있고요. 대지라면 같은 농막이라도 가설 건축물 축조식 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지만 부르는 용어가 틀린 거죠. 요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아실 수 있어요. 토지가 대지이거나 잡종지면 너무 좋은데요. 지목이 전 밭일 경우 제한이 너무 많아요. 농막 앞에 데크도 하면 안 되고 파쇄석, 잔디, 디딤돌 등을 놓아서도 안 되고 심한 데는 야자 매트도 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도 너무 조금만 지어도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농지 원부를 갱신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저희는 땅을 전으로 샀지만 봐서 내년에 대지로 바꿔볼까 해요. 대지로 바꾸게 되면 바꾸는 과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말고 계획관리 지역인지도 보시고 토지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팔 때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대출 알려드릴게요. 땅을 사면서 대출 이거 엄청 궁금하시잖아요. 수도권 쪽 땅은 대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해요. 10% 20% 정도? LH 투기 사건 이후로 땅 대출을 정말 안 해주더라고요. 수도권 말고 지방 쪽은 지방 농협 수협 이런 데서 현재는 그래도 대출 괜찮습니다. 신용만 괜찮다면 땅값의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저희 땅처럼 옵션이 많이 되어 있다면 옵션 비용 빼고 순수하게 땅값의 50%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민가가 많은지도 보시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땅을 구매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점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지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